안녕하세요, 해양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에 나와 있습니다. 용인에서도 제일 비싼 땅이죠. 수지구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아파트가 성복동 아파트죠. 성복 아파트, 성복동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땅에 나와 있거든요. 이 땅이 모두 3필지로 나왔는데 800평 또 뭐 500평 500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합해서 한 1900평 되죠. 여기는 알다시피 이렇게 코너입니다. 코너짜리. 저기서 한 1km 정도 걸리나요? 500m. 500m? 네. 아까 재봤더니 몇 미터입니까? 200m. 200m 거리에 서수지 IC가 있죠. 굉장히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저쪽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일종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주거지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 주거지역이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아파트는 3종입니다. 3종. 여긴 3종 주고 여긴 1종 준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죠. 이건 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종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지만 제 생각에 합리적이에요, 다. 왜냐하면 일종 주거지역을 준다는 일종이라는 뜻이 뭡니까? 쾌적하고 조용한 데를 일종으로 주는 거야. 근데 여기가 쾌적하게 합니까?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데를 일종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3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준주거를 주거나. 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부동산에서 최고. 물론 도지사 같은 사람들은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공직에 있으니까 더 힘든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뭐 얘기에 들리면 어떤 도지사, 시장들이 이런 종을 막 바꾸죠. 또 그것이 비리에 의한 거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생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3종 주고 여기 1종 주는 게 무슨 이유냐 도대체. 왜 그랬냐? 3종으로 다 했다가 여기를. 다가 보면 여기 써 있을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이요. 그때 이미 3종을 계획했다가 아파트가 이것만 되니까 여기만 3종 주고 여기 1종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공부하면서 종을 바꾸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최고의 공부예요, 부동산에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건 우리는 합리적인 걸 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무원들을 또 교수님들이 뭐 다 유식하시겠지만 실정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죠. 그걸 토지 등급 매기는 거라고 그래요. 5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이 제일 좋은 급.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종을 변경시켜야 한다가 우선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보면 도로 상황이 상당히 어지러워요. 저쪽에가 톨게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저기도 오는 차들이 90%가 일로 빠져. 한 10%가 이쪽 양쪽으로 빠지겠지만, 근데 드물고 거의 이렇게 직진을 하게 돼요. 직진하면서 제일 좋은 땅이, 보이기엔 이 땅이, 제일 끝에 땅이 좋은데, 저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와서 여기 지차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건널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가다가 어딘가에서 뉴턴을 해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 가격이 이게 제일 좋아 보이다가도 와보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 대신 이 땅들은 와서 봐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 땅은 너무 코너에 붙어 있어가지고 코너 문제가, 건축상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출입구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돼, 알아봐야 돼. 그렇게 보면은 땅의 등급이 이게 아니라 이게 제일 좋은 걸로 보여요. 가격은 감정가 이게 700, 이게 600입니다만 감정사들이 다 보는 게 아니죠. 물론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앞에 전면에 보이는 거니까 이것도 가치가 없진 않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오는 건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게 낫죠. 그 대신 보이는 건, 건물 됐을 때 보이는 건 이게 제일 잘 보이겠죠.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면 이걸 다 사면 좋겠어요. 여기도 출입구를 내고 여기도 출입구를 내서 이 큰 땅을 다 상업 용도로 바꿔서 당장 종이 바뀌지 않더라도 상가를 칠 수 있거든요. 1종이면 몇 프로입니까? 150이에요? 그 정도, 보통 동네 다 그 정도 되죠. 그렇게 해도 해놓으면 이 땅 가치가 허가를 내놓으면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여기가 광교신도시하고 연결이 되고요. 광교신도시. 예, 그 다음에 동선 IC가 바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교통으로는 상당히 요지 지역입니다. 아, 요지가 되죠.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선생님, 종 상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올리는 사람들은 그 교수님들이 올리는데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설득할 수 있는 제 자료를 충분히 갖다가 설명을 해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종상향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국가가 다 알아서 했을 거 아니야, 마땅하게. 근데 그걸 보면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지. 마땅하지 않은 것을 설득해야 되는 거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나도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야.
그럼 도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니까 두 번 해야 되는 거야. 시를 설득하고 도를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봤을 때에 지금 돼지라고 나와 있는데 전혀 돼지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옛날 집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 집이 있어서 돼지가 됐는데 지금 다 헐렸다고 봐야 되겠죠. 아예 시에서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 허가를 내주는 당시에 그때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개발이 그때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10년 동안 이렇게 묵혀졌다고.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돼지가 되진 않거든요. 옛날에 건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집들이 있지 않고는 돼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철거했다고 봐야 돼요. 시에서 아까 같이 그런 결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돼지가 될 수는 없어요. 돼지라는 건 분명히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돼지가 되는 거예요. 땅값을 내가 보니까 여기 땅값은 주거지역이니까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일 좋은 땅은 이거하고 저 뒤에 거가 좋지만 이 중간 땅은 들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땅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다 이것도 사야 되겠죠. 입찰할 때는 이거는 한 번 쉴 수도 있어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양쪽 땅을 다 사면 들어가겠지만 못 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맹지가 되냐. 누구한테 막 빌고 이 사람들한테 빌어서라도 길을 내야 될 형편이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요걸 한번 쉴 수도 있는 거죠. 쉴 수 있고 저쪽 땅을 먼저 잡고 들어가는 방법이 우선 편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땅이 참 좋네요. 100%에 600이니까 그냥 유찰 안 되고 바로 들어가도. 아니, 바로 들어가야지. 이거는 이런 땅은 조금만 차익이 남아도 들어가야 될 땅이야. 시골에 있는 땅들은 좀 많이 남아야 들어갈 생각이 나지만 이런 땅들은 안 남더라도 이게 장차 좋아지는 땅이면 들어가는 거지. 그럴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돼. 만약에 잡을 수가 있지. 아, 이거 한번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면 조금만 쓸까 이러면 이런 거 땅 못 먹어. 근데 이런 땅들은 여기에 완충 녹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게 없습니까? 완충 녹지가 쭉 둘러치게 돼 있거든요. 원래가. 여기 쭉 내려가면서 보면 여기 완충 녹지가 껴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껴있습니다. 이렇게 껴있잖아요. 껴있으면 출입을 못해. 완충 녹지가 끝나야만 출입을 할 수 네, 있어요. 여기에요? 예, 예, 요 부분에 차를. 아, 거기면은 거기까지 우리 땅이죠? 예, 예. 그럼 굴리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쪽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투자할 때. 못 들어가. 아예 출입이 안 돼, 여기는. 그래서 나무를 쭉 심어놨잖아. 그래서 이 나무 때문에 장사가 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변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심고 나머지는 변해야 되지. 그렇지만 다 가리잖아, 전면이. 전면이 가려버린단 말이야. 국유지인데도 정리를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나무는 가서 신청을 하지. 너무 우거져서 안 보이니까 이거 좀 저거 좀 그걸 뭐라 그래요. 하겠습니다. 나무 좀 되겠습니다. 이거 신고하고 이렇게 큰 나무가 상가 앞을 가리면 장사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좀 변해야 됩니다. 완충 녹지라고 해서 이렇게 큰 나무가 가리고 있어야 되는 법이 없잖아. 우리가 작은 거 이쁜 거 갖다 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완충 녹지가 있어서 이 나무를 다 벤다는 거 한번 물어봐야 돼, 시작했다. 다 벨 수는 없을 거야. 남겨놓으라고 그럴 거야. 녹지니까.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돼. 현장 나오면 내가 상상했던 거 말고도 그렇고 직감이 오잖아.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사람들이 흔히 아, 이거 몰래 죽이면 안 돼. 이런 질문을 많이 해. 그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식으로 없애는 방법부터 연구를 해봐야 돼. 합법적으로 시나 구에 가서 상의를 해서 적당하게 이걸 이쁘게 심겠습니다. 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 같은 게 중요하지. 저쪽도 한번 갔다 와 보시는 거 어떨까요? 거기도 가지. 응. 저긴 나무도 없고 네. 그런 점에서는 좋지. 네. 자, 지금 3번 땅을 가보는 거거든요. 3번은 완충 녹지가 없기 때문에 나무도 없잖아요. 이런 것은 좋아요. 이 도로하고 수평이 딱 맞네, 거의. 이쪽 땅이. 여기서 얼마나 가면 유턴을 할 수 있는 건가? 여기서 한 1km 넘게 가야 유턴을 할 수 있고요. 아, 저 1km? 앞에 터널이 있어서 아, 유턴 자리를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네. 예. 그래서 터널만 없으면 유턴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터널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쪽 땅이 우리 3번 땅이 여기거든요, 이쪽에. 건축사한테 아까 질문을 해봤는데 이쪽 정도로 출입을 낼 수 있을 거라네. 여기서 30m 떨어져가지고. 예, 예. 그래서 서수지에서 바로 이 땅에 들어오기는 힘들고요. 동수원 IC에서 나오는 차들은 여기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많은 거죠. 센 거지. 예, 예. 여기 차도 별로 없죠, 차가. 이거를 만들면은 한 요 정도에다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아, 여기다가 만들 수 있다. 이제 저기서 온 차가 이렇게 없으니 크게 이득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아침에는 차들이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아침에는? 예. 왜냐면 이 IC 타기 위해서 수원 쪽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원장님, 만약에 이게 임야가 가격대가 좀 맞다고 하면은 이것까지 사서 같이 개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 그건 그렇죠. 근데 그건 차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봐요. 이거 1등부터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뭐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거고, 네. 종중 땅인지도 모르고, 이거 다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팔고 뒤가 또 절이 있다니까, 절 땅일 수도 있고요. 예. 저 임야까지는 마음에 두고 여기 입찰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아, 조사는 해볼 거예요, 저기가. 누구 땅인가 도대체. 딱 떼어보니까 절 땅이야. 힘들어, 좀 그건. 종중 땅이야, 힘들어. 빚이 하나도 없어. 채무가. 그럼 그것도 힘들어요. 저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돈 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 잘 안 팔 겁니다. 근데 채무가 막 왔다 갔다 했어. 채권 채무가. 그러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가능성이 많지. 그런 것들이 일단 참조가 돼야 돼. 디벨로퍼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땅을 사서 맹지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디벨로퍼의 뜻이 뭐냐면 네. 어떤 토지면 토지, 네. 건물이면 건물의 가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디벨로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맹지 작업을 한다 이런 거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의 가치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 디벨로퍼야. 어떻게 사용할지도 알고. 그래서 잘못 알고 뭐 맹지만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디벨로퍼로 생각하면 안 돼. 아, 예. 아, 오늘 아쉬운 날이에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땅 1900평 땅 중에서 우리가 입찰했던 게 1번 땅입니다. 800평 정도. 이게 50억의 감정가가 나왔거든요. 제가 15억을 더 써갖고 65억을 썼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이 붙은 사람은 이 세 필지를 동시에 입찰이 들어왔어요. 좋은 작전이죠. 그래서 내가 들어간 1번 물건을 71억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감정가, 최저가만 썼죠. 좋은 작전인데 만약에 이게 내가 1번 물건을 1등 했다면 그 2번, 3번 1등 하신 분은 나한테 와서 사정을 했어야 될 거예요. 출입구 문제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나는 1번만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금이 충분한지 3개를 다 썼는데 역시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람은 똑같아. 그 땅, 1번 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71억 9천이나 썼네요. 71억 9천. 풍부하게 쓰니까 질 수밖에 없어. 모든 게 경매 나온 게 다 내 땅은 아니죠. 우리 땅은 아니잖아. 할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는 거야. 이게 공유물 분할로 나온 땅인데 마음이 안 맞아갖고 공유물 분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마음이 이 땅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었겠죠. 보니까 소유자가 건설인데 낙찰자도 건설이에요. 따라서 주인이 받은 거니까 다시 자기한테 돌아갔다는 거니까 원리대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덜합니다. 내가 이걸 1등 했다면 나머지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면 이제 다음에 2번, 3번을 내가 잡으려고 했던 거지. 근데 1번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 땅은요, 가치가 내가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1,500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게 뭐야? 다시 얘기하지만 욕심을 냈다는 거지, 욕심을. 왜 800밖에 안 써? 1,500짜리를. 경매가 항상 내가 누누이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조심하라고. 나 스스로가 전 절제가 안 되고 딴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이 가치를 다 알죠, 웬만하면. 근데 특히 땅 주인했던 사람은 애착이 더 있었겠죠. 그 사람이 잡아가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순리라고 생각하고 인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